04-05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축구 역사상 최고의 경기로 꼽히는 이스탄불의 기적을 일으키며 유럽 챔피언이 됐던 리버풀에게 14년 후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보다 더욱 예상조차 힘들었던 수준의 기적이었죠. 18-19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안필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클롭 감독의 전술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했던 리버풀. 비록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오랜 침체기 끝에 팀이 유럽 정상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19 시즌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시즌 내내 선두 싸움을 벌일 만큼 경쟁력이 충분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준우승팀답게 조별리그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로 만난 거함 바이에른 뮌헨을 꺾는 저력을 보여줬고, 8강에서도 FC 포르투에게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2시즌 연속 4강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 이제는 2시즌 연속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만난 상대는 FC 바르셀로나. 이 시즌의 바르샤는 라리가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상태였고,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까지 가동하며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전력을 올인한 상태였습니다. 리버풀 공격진의 핵심 중 한 명이었던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부상으로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채 바르샤의 누캄프에서 벌어진 1차전. 리버풀은 원정임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지만 오히려 바르샤의 수아레즈가 전반전 친정팀에게 비수를 꽂는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전에는 메시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스코어가 3-0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메시의 올타임 레전드로 불리는 환상적인 프리킥골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사실 후반전의 경우에는 약 75분까지 리버풀이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한 골도 터지지 않았는데요. 배색이 짙던 83분경 두 번의 슛이 수비수의 슈퍼 세이브와 골대에 맞으며 들어가지 않은 장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안 들어갈 수 있나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3-0 바르샤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으니 경기 종료 직전인 96분 역습 찬스에 이은 메시의 완벽한 어시스트로 덴벨레에게 도저히 놓칠래야 놓치기 힘든 1대1 찬스가 왔는데요. 덴벨레의 이해할 수 없는 슛은 힘없이 알리송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4-0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가 3-0으로 종료되자 메시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언짢은 모습이었고, 이 상황의 엄청난 스노우볼은 이후 2차전에서 펼쳐지는 안필드의 기적을 예고하는 떡밥과도 같았죠. 바르샤는 3-0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주중 리그 경기에서 확실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절대로 방심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AS 로마를 상대하여 홈경기 4-1 승리에 이은 원정 경기 0-3 패배로 로마의 기적 피해자가 됐던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죠.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피르미누의 부상에 이어 중원을 책임지던 나비 케이타가 1차전에서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 판정을 받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두 명의 결장도 벅찬데 진짜 문제는 팀의 에이스였던 살라마저 주중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며 결장이 확정됐고, 결국 3명의 핵심 선수들이 2차전에서 빠지게 되었죠. 바르셀로나라는 세계 최고의 팀을 상대로 하면서 1차전 3골 차이의 패배, 그리고 주전 3명의 결장이라는 상황은 리버풀에게 도저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 리버풀의 상징 안필드라는 사실뿐이었죠. 주전 3톱에서 마네를 제외하고 남은 두 자리는 디보크 오리기와 제르단 샤키리가 선발 출전하며 무게감이 현저히 떨어진 채 킥오프된 2차전. 웅장하면서도 엄청난 위용을 선사하는 안필드 특유의 분위기를 등에 업은 리버풀은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몰아치기 시작했고, 불과 전반 7분 만에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오리기였고, 조던 핸더슨의 슛이 리바운드된 볼을 침착하게 선제골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됩니다. 안필드가 더욱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라는 캐스터의 멘트는 이 경기를 보고 있는 모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리버풀의 선제골 이후 바르샤도 전열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계속해서 위협적인 공격을 가했지만 계속되는 알리송의 미친 듯한 선방과 반다이크의 결정적인 수비가 그들에게 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원정골 한 골 실점은 리버풀에게 더 이상의 경기가 의미 없을 만큼 치명적일 수 있었는데 결국 1대0으로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리버풀에서는 전반전 부상의 여파로 앤드루 로버트슨마저 교체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가뜩이나 부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지만 교체 투입된 선수는 바이날둠이었고 이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됩니다. 후반전 역시 시작과 동시에 리버풀이 몰아쳤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51분 메시의 스루패스에 이은 수아레즈의 완벽한 찬스는 알리송의 선방에 막히며 리버풀이 또다시 게임셋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잠시 후인 53분 굴절된 크로스를 쇄도하던 바이날둠이 완벽하게 두 번째 골로 연결시켰고 경기 스코어는 2대0, 합계 스코어는 2대3이 됩니다. 비록 아직 한 골 차이가 나고 있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제 그 누구도 승자를 예측할 수 없게 된 것만 같았죠. 자, 이 흥분의 도가니가 시작된 지 불과 2분 만인 55분 이번에는 좌측에서 올라온 샤키리의 크로스를 또다시 바이날둠이 완벽한 헤더로 연결하며 스코어는 3대0.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며 합계 스코어 동률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며 합계 스코어 동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터진 바이날둠의 두 골은 이제 안필드의 기적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겨놓게 된 것이었죠. 이제 양 팀이 똑같은 입장이 되었지만 안필드의 폭발적인 분위기와 리버풀 선수들의 기세 그리고 마치 미래를 직감한 듯한 메시의 표정에서 결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단 한 골이 두 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벼랑 끝 상황이었던 78분 코너킥 상황에서 알렉산더 아놀드가 킥을 하려다가 샤키리에게 양보하려는 제스처를 보여주자 바르샤의 테어 슈테겐 골키퍼와 모든 수비수들은 공에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수비 전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놀드는 갑자기 다시 돌아서서 짧은 코너킥을 시도했고 골문 앞에서 무방비 상태였던 오늘의 진짜 주인공 오리기가 네 번째 골을 장렬! 스코어를 4대0으로 만들며 안필드의 기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리버풀이 합계 스코어를 4대3으로 역전시킨 이후 바르샤는 뒤늦게 맹공격을 가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렇게 경기는 종료! 안필드의 기적이 완성되면서 리버풀이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리버풀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진출한 결승전에서 마찬가지로 암스테르담의 기적을 거쳐 올라온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하며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죠. 14년 전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이 팀은 또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안필드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이 경기로 인해 전 세계의 팬들에게 리버풀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오랜 침체기 끝에 명실상부 유럽 최강의 팀 중 하나로 다시 올라서게 되었죠. 자, 그럼 이상으로 터치비였습니다.